비례대표 국민공모제를 실시하겠다. 이게 사실은 뭐 정의당 비례대표 10명 정도 보면 뭐 절반 정도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거나 류호재 의원 포함해서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거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할 거냐, 이것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정의당의 실패는 네. 21대 국회의원들의 실패라고 봐요. 정의당의 실패는 21대 국회의원들의 실패다. 네. 네. 항상 당의 모든 리스크가 의원단에서 나왔어요. 네. 지금까지 걸핏하면 탈당을 무기화하지 않나. 네. 또 뭐 당내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해도 할 만한 어떤 뭐 예컨대 젠더 관련된 활동이라든가 네. 뭐 이러는데 큰 정치적 파문을 일으킨 거, 아니 본인들 소신이야 잘 알겠지만은 당 입장도 생각을 하면서 네. 좀 이래야 되는데 돌출적으로 행동해서 또 그걸로 이제 평지풍파를 겪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법 리스크, 탈당 사태 이렇게 쭉 흘러온 과정들 보면은 항상 이 당의 외연을 확장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은 건데 네. 외연을 확장하는 당의 자산이 아니라 짐이 돼버리는 사례가 지난 4년간 이게 보면은 의원 리스크가 너무 컸던 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가지고도 아까 비례 순환사들 네. 얘기하는 그 중에서는 참 약자 돌보고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도 계시지만 네. 그런 것들은 부각이 안 되고 보면은 맨 의원들의 어떤 뭐 평지풍파 아니면 리스크 뭐 이런 것들 보니까 결국은 외연을 확장하는데 21대 정의당 의원단은 성공한 집단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의원단을 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들이라고까지 하면 다른 의원들이 서운해하시니까 예. 그런 의원이 있었다. 복수 아니고 단수로. 단수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런 의원단이 항상 제대로 반성하고 혁신하고 또 이런 당에서 책임을 묻는 과정을 한 번도 제대로 겪질 못하니까 네. 정의당 자체가 거덜나 버린 거예요. 아니 당이라 그러면 기율이 있는 거고. 네, 규율. 기율이라고도 하고 규율이라고도 하는데 네. 규율이라는 게 있는 거고 핵심 가치라는 게 있는 거고 네. 그런 것 속에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떠날 수도 있는 거지만 안 나가고 버티면서 온갖 절에 대한 욕을 다 하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도 있고, 물론 그건 또 본인도 억울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러다 보니까 항상 누를 끼치고, 근데 당은 제대로 이런 걸 단도리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4년 내내 정의당은 의원들 리스크에 그냥 온 당직자들 지역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 감당해야 되는 네. 이런 구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작 그만뒀어야 됐네요, 그분이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보니까 이래요. 네. 4년 전에 비례를 뽑을 때는 이제는 뭐 여성이 중요하다. 그때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0위권 중에 6건이 페미니즘 책이었거든요. 뭐 82년생 김지영 뭐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대세다. 또 조금 있다 나니까 이번 선거는 청년이 대세다. 그러니까 여성, 청년 이렇게 이제 그때 나오는 시류에 맞춰서 비례 명부의 앞순위를 네. 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기후 위기가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또 녹색당하고 했는데 기후는 이제 보편적 가치니까 이건 뭐 특정 계층에 한정된 젠더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수용 가능해요. 네. 근데 항상 보면 우리 사회 특정 부분, 뭐 노동, 여성, 청년 뭐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리로 다 쏠림 현상이 되면서 네. 선거를 돌파하려고 했던 그 방식이 잘못된 거다. 그런 게 아니라 네. 진보 정당은 보편적 가치고 보편성에 입각해서 어떤 사회 진보 더 네. 나가서 어떤 평등, 생태, 돌봄 이런 큰 가치에 국민 누구나 동참할 수 있고 누구나 정치의 주인이 되는 게 진보의 가치인데 네. 뭐 특정 부문을 강조하다가
그리로 가가지고 4년 전에는 여성 청년, 올해는 뭐 녹색, 다음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난 진보 정치의 어떤 그 흐름에서 어떤 그 저기 약간의 어떤 일탈적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지. 근데 사실은 정의당의 뿌리가 민주노동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 노동당이 없잖아요. 네. 다 있긴 한데 지금 대중 노동자들을 대변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처음에 이제 그 민주노동당으로 출발을 한 정당이기 때문에 노동 정체성이 제일 강한 정당 아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노동은 네. 별도의 뭐 그 할당이나 강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네. 항상 정의당의 의원의 절대 다수가 노동계 출신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출발이고 기본이에요. 맞아요. 여기서는 어떤 선거를 해도 노동 후보가 안 나올 당선될 수가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리고 그게 출발이며 핵심 가치고 또 노동에 관한 거는 우리는 그 특정 부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거는 어떤 하나의 범국가적인 우리 그 보편 가치라고 보는 것인데 이제 이런 차원에서의 진보의 중심성을 세우면 됐지. 그런데 이제 최근엔 불평등과 기후위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노동의 의제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의 어떤 범진보의 큰 아우라를 가지고 네. 중심 사상을 가지고 가면 됐지. 예. 뭘 언제는 교보문중고에서 이런 책이 많이 팔린다고 이런 후보 필요하고 저런 책이 많이 팔린다고 저런 사실은 그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략명부가 네. 일단은 어떤 청년을 과대대표하면서 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짜여졌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검증 과정이 대단히 부실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4년 내내 그 리스크에 허덕이면서 지지율 폭락, 대규모 탈당 사태, 네. 거기에다가 뭐 저기 어떤 그 당에 대한 어떤 각종의 폐륜 이런 걸 갖다 주워 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진 겁니다. 이 모양 이 꼴 된 그러니까 게. 제가